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다. 실패란 단지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삶일 뿐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 중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 실패하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8월 19일 월요일에 생생주도주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주말 동안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번 주에 휴가 가신 분들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김 팀장님도 네. 저번 주에 갔다 오셨죠? 갔다 왔죠. 네, 갔다 왔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강원도로 갔었는데요. 저도 주말에 강릉 갔다 왔어요. 그래요?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굳이 휴가까지 가서 만나고 있지 않은데 둘이 같이 다녀오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방송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휴대폰을 던졌는데 걔 깨졌어요.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G2로. 같이 가신 분이랑 싸우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G2로 바꿨는데 괜찮아요. 되게 예쁘네요. 네. 엄청 얇네요 G2가.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LG전자 오를까요? 써보니까 어떠신지. 보합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경포대 갔다 왔는데요. 해파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반 해파리반이라 쏘일 뻔했어요. 네. 아무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승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요새 간헐적 단식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효과가 살짝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지인들 만났더니 조금 갸름해졌다라는 말을 그런데 주말은 저는 조금 맛있느라고 도로아미타불. 아무튼 안녕하세요. 후안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박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살짝 까먹었어요. 잠깐 떼어지렸네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럴 수도 있죠. 오셔라 연구원님. 그리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외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안 오셨어요. 저희가 긴급하게 기업체 하나를 지금 탐방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기업 때문에 지금 외부 일정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그 기업을 조금 그 지난주부터 휴가 갔는데 휴가 때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리서치를 해라 해가지고 휴가 중에 리서치를 했거든요. 이 종목을. 한 시간 반 동안 휴가 같이 갔던 분하고 정말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그렇게 박살나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급등을 했어요. 보람이 있네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따 이슈에서 좀 다른 내용에서 좀 2부에서 나옵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2부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2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슈가 있어서 주도주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설마 뭐 일주일 동안 별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저희가 별일 있으면 호해에 나간다고 그러고 했잖아요. 별일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참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2부에 역시 2부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1부도 중요하지만 2부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있었던 주식시장 핫 이슈 알아볼게요. 오늘 6월 25일에 저희가 처음 생생주도주톡을 시작을 했나요?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 그냥 동의 구하는 거예요. 네, 혹시 네, 그게 맞는지. 네, 그거 보니까 저희 저점 잡아드렸죠. 그래서 6월 25일 날. 시작은 충생 주도주 관리는 저희가 사실 올해 초부터 했었고 방송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6월부터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조선주가 계속 올랐는데 오늘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조선주가 좀 히트였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업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조선업황들이 좀 올랐다.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조선 뭐 성과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선박금융이 뭐 좀 회복세는 좀 느리지만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는데 뭐 역시나 조선업황 자체가 유로존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선 쪽과 더불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뭐 조선 업종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뭐 대장 업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인해서 차익 매물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존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대비를 하자라는 코멘트를 지난 시간에 월요일날 드렸었죠. 지난주 월요일날 좀 드렸기 때문에 조선 철강화 이 세 개를 네, 요런 저희가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일주일 만에 정확히 들어맞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철강, 조선, 화학 이거 3개 빼고는 다 약간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특히 IT가 좀 많이 실망을 좀 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화학이랑 철강 역시 지난주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들이 다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뭐 현대제철, 현대아시코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선주도 그런 맥락이긴 한데 사실 조선주는 제가 리치캠프라는 그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 모니코치 전문가님과 같이 하는 리치캠프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때 한 5월, 6월 말쯤에 한참 주가가 안 좋을 때쯤 해가지고 유럽에 봄이 온다. 유럽에 봄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조선주 같은 경우 좀 가장 좀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를 조금 보시면은 약간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최근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선주는 바닥을 지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대감을 조금 더 하반기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바닥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아직 뭐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건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 저는 그걸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이슨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선박금융 증가세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일단은 뭐 조선업종이 사실 뭐 그 금융업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수주를 받고 그다음에 뭐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유로존 은행권에서 이제 우리가 조달을 받아서 이제 선박을 좀 만들고 이런 식의 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뭐 선박 금융 쪽이 지금 북미의 자금들까지도 지금 선박 금융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조선 업종 특히나 유럽종 시장이 살아나면서 조선 업종 선박 금융 쪽 시장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 금융 쪽하고 조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지금 뭐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선박 금융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 업황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 빅3를 이제 지금 시장이 빅3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빅3잖아요. 근데 그 조선 같은 경우 유럽에 영향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원래 유럽 은행들이 주로 선박금융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 극동아시아하고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 그 선박 대출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쪽은 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여신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미국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시아 금융권하고가 좀 약간 좀 여신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면서 사실상 조선주가 거의 바닥을 찍어주는데 상당히 많이 많은 그 동기부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 드릴 거는 이 상황에서 이제 종목들 중에 어차피 탑픽을 좀 봐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들 중에 어차피 근데 조선주가 초반에 접근하기가 좀 힘든 게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수주 물량이 다 부채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면서 이게 부채가 자본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부채가 좀 많이 잡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부채가 많다 그래서 피하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일수록 오히려 더 수주를 많이 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키포인트로 좀 보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는 3D 프린터예요. 내년 2월에 금속 3D 프린터 기술 특허가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3D 프린터가 요새 오늘 테마가 좀 일단 3D 프린팅 테마가 오늘 하루에 이제 형성된 테마군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정부가 3D 프린팅 육성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움직였었죠. 예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세중이라든지 MPK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사실 이 3D 프린팅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사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사실 소재라든지 그 정도의 수준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오늘 좀 특이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D 프린팅 관련해서 2009년도에 플라스틱 관련된 특허가 먼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3D 프린팅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어떤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금속 관련해서의 특허가 이제 내년 2월에 풀리면은 이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산업 쪽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항공, 이제 선박 쪽에 이제 금속 부품들의 이제 어떤 생산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좀 올랐던 부분들인데 사실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3D 프린팅 자체가 지금은 경쟁력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들이 3D 프린터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왜냐하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특허가 풀린다고 하면은 그 프린터들의 가격이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향후에 이제 수년 내에 이제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과연 국내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보고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있나요? 일단은 3D 프린팅이 청취자들이 어떤 기술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시면 되냐면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시면 사람 얼굴을 만들잖아요. 그게 3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화할 때 여기 영상통화 하는 것도 아닌데 앞에 사람 만들어진 그런 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가면 만드는 거죠. 순식간에 가면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한 명만 딱 찍어가지고. 그게 약간 3D 프린팅이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든지 간에 어떠한 예전에 이제 금형하고 제조하고 막 이런 산업의 장비들 그런 것들 공장 세워가지고 막 물건 찍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완전히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3D 영화 같아요. 완전 3D 프린팅 기술만 있으면은 제조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물건이 나오는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인 거죠. 혁신적인 기술인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걸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소재 업체들 우리나라들은 소재 업체들만 좀 경쟁력이 있다고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소재 업체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에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업계들이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다 약간 이쪽에 새로 진출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인 거고 예를 들면 하이비전 시스템, TPC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TPC였는데 이 TPC 같은 경우는 3D 제어하는 핵심 기술인 모션 컨트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컨트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이 오늘 또 상당히 급등하기 심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실체적인 수혜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그나마 실질적으로 좀 기술력이 있다고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TPC 정도. 이 정도 좀 기술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회사주 중에 어떤 이제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점유율의 한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아까 그 제이슨 리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가 좀 풀리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가 프린팅 말고도 3D가 상당히 많은 기술이 현재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반도체도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D는 상당히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그 메가 트렌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3D 프린터 이게 사실 별거 이렇게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런 게 가능하다 그러던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저기 유럽의 어디 현대차 공장에 갑자기 뭐 부품이 모자란다. 지금 같으면은 이제 글로비스 야 빨리 안 이렇게 바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파일 보내서 야 출력해. 출력해서 그냥 그러면 버튼 하나 누르면은 부품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되게 현실하고 좀 멀어 보이긴 한데 이게 좀 현실화만 되면 이 산업계 판도가 아예 통째로 흔들리는 그렇고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대단한 그 예전에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들인데 그게 현실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 3D 프린팅 관련해서는 사실 특허가 풀린다고 하면은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뭐 수일 내에 사실은 우리 프린터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뭐 국내가 레이저 가공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주주 20 후보로 종목 올렸던 그 EOXSX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도 이상하게 이거하고 연관돼서 붐을 불었는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레이저 관련 기술이 있는 회사거든요. 레이저 커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안 잡으셔도 기회는 줍니다. 대기업들이 완전히 뛰어들면서 그때부터 기회가 또 생기니까요. 지금 꼭 못 들어갔다고 안 달라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내년 2월에 풀리니까 아주 여유 있다. 뭐 시장에서 핫한 이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부 코스닥 이슈는 뭐 이거 하나 말고 뭐 딱히 시총 좀 큰 종목들 조금 오르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리고 오늘 그게 있었네요. 그 경협주가 오늘 밀렸죠. 항상 밀렸죠. 저번 시간에 대북 관련주 얘기 나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뭐 크게 추천은 안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되는 사실 이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뉴스플로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14일날 뭐 7차 회담이 열리는 거는 재료가 다 노출됐던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12일날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다 노출됐던 부분들이었고 14일날 재료 노출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차익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됐습니다. 지금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또 다른 뭐 어떤 비방적인 내용들을 좀 방송을 좀 했었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재개랑 이산가족 문제를 좀 분리시켜서 이제 뭐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사실 뭐 이쪽에서는 뉴스 플로어가 또 강하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대에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뉴스만 보고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런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휴가 갔던 날에 금요일 날 중국에서 주무 실수가 났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급등하지 중국장이? 그러니까 저도 5% 가까이 급등했다고 하던데. 휴가 갈 때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저도 스마트폰을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게 돼요. 직업병이죠. 보게 되는데 이게 보다가 갑자기 중국장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깨진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스마트폰 그래가지고 액정 유리가 금이 갔는데 중국장 보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눈이 지금 내가 정상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근데 결국 막판에 또 다 밀렸더라고요. 결국 근데 그 장중에 사실은 이슈가 안 나오고 아시아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뭐 호재가 있나라고 봤더니 결국에 주문 실수였다. 페핑가라고 하죠. 보니까 그 모의 투자 계좌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이게 실계좌였다는. 그 참 웃지 못한. 예. 근데 광자증권이 지금 3개월 영업정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프랍 부분. 프랍 부분이 영업정지 먹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통 이제 기간에 있을 때 제가 그 예전에 기간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문 실수나 경우. 근데 기간 물량을 받으면요. 토해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간이 주문 실수해가지고 주문을 걸잖아요. 근데 기관에서 옳았구나 하고 이걸 반대 포지션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잡은 데가. 그 기관 주문 실수된 곳은 엄청나게 손실을 볼 거고. 근데 보통 기관들끼리 하면 이 주문 거래 내역을 좀 추적해가지고 누군지 알아요. 알면은 이제 다시 블록들로 돌려야 됩니다. 저기 임원들끼리 좀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없던 일로 만들어놨나요? 100억 없던 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100억 나가면 제재해야죠. 조금 좀 봤죠. 좀 우리가 실수를 한 거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기관에서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이게 관례. 우리나라는 이게 관례예요. 특히 예전에 그 G모 증권사에서 선물 거래 실수 났을 때. 그때도 이제 그런 암암리에 협의가 있어서. 근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 물량을 잡아서 수익이 났다. 그럼 배째라죠. 제가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NHN이 크게 한번 나왔죠. 주문 실수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그 NHN 사건이 거래 실수 쪽에서는 좀 컸다. 일단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 미스가 얼마 전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보니까 이 중국 거래 실수도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70억 위안 정도.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거래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래 실수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이제 좀 보였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이 어떤 뭐 주식이라든지 증권 쪽에서의 어떤 제재를 좀 가할 경우에 좀 유축이 될 수 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불식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 시장이 뭐 크게 뭐 동요되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중국 시장도 오늘 뭐 거의 뭐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던 부분들을 이번 보니까 사건을 좀 보면서 하나 저는 좀 어떤 걸 좀 눈여겨봤냐면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문 실수가 나면은 1시간 내로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 사람을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중국 정부에서 아니 중국 거래소에서 이거를 한국어를 하시는 분 이걸 들어가지고 뭐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고 다만 좀 중국은 좀 내부적으로 좀 투명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보니까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3시 다 돼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면이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몇 가지 또 의문점들 해가지고 지금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특별히 큰 이슈는 아니고요. 계열사 쪽에 선물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사실 제 찌라시에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은 저희 찌라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슈어넷이나 밥TV, 메이저TV에 들어가시면은 티커 다운받기가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은 저희 밥TV, 메이저TV, 슈어넷 회원님들은 이 티커를 통해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티커를 다운받으셔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주, 3D 프린터, 중국, 유럽, 미국까지 다 알아봤고요. 할 건데 2부가 종목이 많이 바뀌니까요. 중요하죠. 좀 중요하니까 꼭 2부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밥TV, 메이저TV, 슈어넷 그리고 어디죠? 카페? EMS 스탁뉴 카페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인데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카페가 도대체 어딨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약간의 혼선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전면 좀 개편을 했는데 BMS 스탁뉴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BMS 스탁 STOCKU고요. 이쪽으로 해서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뜨는데 지금 자료가 지금 다시 다 바뀌어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올릴 거니까요. 오늘부터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쪽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을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밥TV, 메이저TV, 슈어넷 들어오시면은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초고속 수익 창출을 위한 V5 기법의 주인공 레드불 전문가를 새롭게 모셔왔습니다. 저평가 급등주와 공략 시점을 동시에 포착하는 5기통 기법을 통해 수익률의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월 22일부터 이틀간 카우보이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FX 외환거래 전문가 출신 글로벌 증시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료의 찬스. 일진 머티리얼즈 46%, 아이마켓 코리아 27%.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발굴 비법. 카우보이 차트를 꼭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TV, 슈원넷, 밥TV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네, 생생 주도주 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드리고 뺀 종목은 따로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아마 수익 실현의 날. 네,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종목들이 좀 밀린 종목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좀 저희가 좀 고민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나투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희가 고민했던 종목이고 특히 유인테크 같은 경우는 악재를 하나 맞았어요. 어떤 악재였죠? 일단 수주 예전에 이제 실적 나온 게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과 함께 좀 리포트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인테크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얘기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미리 주가가 좀 빠졌고 그 뒤로 이제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고, 주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이 조금 다운되지 않았나. 네. 한번 수익률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투어가 지금 마이너스 5% 좀 넘게 가고 있거든요. 예, 원래 플러스 한 두 자릿수까지 수익률이 나와요. 하나투어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된 건데, 하나투어도 악재가 나왔죠? 네, 악재가 나왔죠. 하나투어는 어떤 악재였죠? 필리핀 제스트 항공이 이제 영업 운항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일본 화산이 분출되면서 전반적인 좀 여행 업황에 대한 좀 불황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스트 항공 운항 중단에 따른 하나투어라든지 모더투어의 손실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걸로 좀 1차적인 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화일약품도 지금 마이너스 5% 정도로.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M&A 이슈가 있었죠. 이게 또 화일약품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가 있는데 사실 경영권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사실은 악재입니다. 사실은 악재고 그다음에 M&A 이슈에서 피인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수했던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크리스탈이라는 회사가 사실 좀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좀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 부분을 화학약품을 통해서 좀 만회할 수 있는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모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너지 작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단은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의 어떤 주가의 괴리도가 지금 좀 디커플링이 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났었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사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정적인 좀 기업이다 보니까는 사실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런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질 건가요?
화학제품 같은 일단 좀 고민해. 일단 고민 좀 해보시죠. 뭐 빼더라도 화학제품은 2부 뭐 후보리그 정도까지만 내려가는 정도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진테크가 유진테크도 좀 유진테크가 지금 11% 넘게 떨어졌거든요. 유진테크도 완전 폭락을 했죠. 유진테크가 저번 시간에는 마이너스 3%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좀 살짝 안 좋아졌는데 이게 유인테크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유인테크는 LPCV, 그러니까 저압 화학 증착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저압 화학 증기 증착 장비. 말이 좀 긴데 이게 이제 수주가 예상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유인테크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실적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계속 악재가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유인테크 말고 종목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반도체 이상하게 우리가 반도체가 좀 안 좋아요. IT랑 궁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나한테는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반도체 지난번에 SK 하이닉스도 저희가 뭐 손절이 나왔었고. 네, 근데 SK 하이닉스 어땠죠? 그동안? 다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다시 다 올라왔죠. 다시 다 올라왔죠. 그리고 물론 저희가 뺀다 그래서 그게 항상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뺀 뒤로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이 유인테크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악재가 없는 종목으로 좀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LG 하우시스는 50%를 넘었네요, 결국. 52.22%인데요. 플러스 50%를 넘었어요. 네. 편입 가격이 85,400원이었는데 지금 13만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LG 하우시스가 이제 세 가지 회사들이 있죠. 이쪽 회사들이 한샘, 그리고 LG 하우시스, KCC가 있죠. 근데 LG 하우시스나 KC 산셈 이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리모델링 시장이 우리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개발 시장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한 3배 이상 남았다라고 봤을 때 LG 하우시스 주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50% 넘었다고 해서 또 매도 손이 근질근질 오시는 분들은 손을 꽉 잡으세요. 저희 그럼 종근당이 좀 많이 밀렸죠? 종근당이 저번 시간에는 8% 정도였는데 아니다 30% 정도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종근당이 좀 많이 꺾였는데 28%까지 떨어졌네요. 차익명들이 조금 나오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함없이 저는 홀딩 종근당은. 종근당이 대장주이기 때문에요. 이쪽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변함없이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주도주 평균 수익률 알려드릴게요. 주도주 20 평균 수익률 8.44% 나왔습니다. 조금 두 자리에서 한 달 조금 내려왔네요. 살짝 아쉽네요. 코스피 수익률은 지금 5.28%인데요. 그럼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3.15%로. 가장 뼈아픈 거는 코스피 수익률은 올라왔는데 우리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 하지만 오늘 많이 종목을 바꿀 거기 때문에 바꾸면서 수익률을 다시 다 회복할 걸로 저는 오늘 뭐 손실난 종목들만 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수익난 종목들 그다음에 좀 움직임이 더딘 종목들 위주로 좀 새롭게 좀 개편을 하는 신규로 편입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성적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롯데케미칼은 상당히 좋네요. 8% 넘게 가고 저희가 좀 약간의 투자 전략하고 이게 약간 종목을 좀 미스매치한 결과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는데 화학, 철강 그 다음에 조선이 좋다고는 했는데 제가 막상 종목은 그렇게 편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화학이 좀 늦었죠. 조선은 중공업으로 들고 있는데 저 철강을 편입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오늘 혹시 뺄 종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하나 빼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진테크요. 저는 어차피 똑같은 업체긴 해요. 유진테크를 빼는 이유는 유진테크나 이 원익 IPS라는 업체거든요. 원익 IPS는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좀 더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유인테크랑. 다만 이제 유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악재, 그러니까 저압화학 증기증착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이 없고 또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 같은 경우 이 반도체 어차피 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그 설비 투자에 관련한 그 불확실성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이러다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2분기 때 설비 투자에 대한 그 가시화된다는 걸 그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적용하는 이 V낸드 공정 같은 경우가 이 증착 스텝, 그러니까 증착하는 그 단계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수주하는 양이 더 많아졌고 수주가 돼서 날 수익도 좀 많아졌고, 그다음 원익 IPS, 그러니까 유진테크나 원익 IPS 똑같이 수혜를 받는데, 저는 그 증착 난이도, 그러니까 그 증착 난이도 부분에서 종속회사인 그 원익 머티리얼즈라고 또 있거든요. 네. 이 회사 역시도 또 반도체용 가스 매출이 좀 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익 IPS가 유진테크보다 낫지 않나. 그럼 유진테크를 빼고 그 자리에 원익 IPS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수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혜받는 금액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보면은 원래 이 실적이 한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말부터 2014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건데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는 점. 그래서 3분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원익 IPS, 물론 원익 IPS가 그 전에 움직이긴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원익 IPS 좀 바꾸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익 들어도 되는데 원익까지 실패하면 반드시 안 한다는 네, 아직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멀어서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던 하나투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나투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늘 제외시키고. 근데 하나투어를 빼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 인터파크가 인터파크. 인터파크 있죠. 우리 후보리그에 있는 후보 종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제가 후보에 올린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터파크도 사실 여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실적도 여행 부분이 상당히 좋았죠. 여행 부분 실적이 진짜 저도 사실 그 해외여행을 작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 비행기표 인터파크에서 샀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인터파크가 1위입니다. 네, 지금 매출은 그쪽 1위고 해서 일단 여행 모멘텀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하나투어가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을 잠깐 피해 가면서 한편으로 또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도 잘 나가고요. 또 인터파크 같은 레저 및 소비 문화 또 패턴 약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괜찮다. 안정적으로 또 매출이 날 수가 있는 구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차라리 인터파크를 했으면 이제 와서 좀 후회가 좀 듭니다. 좀. 예,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냐면 인터파크 지금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이제 막 추석표 이제 팔고 있기 시작한데 하나투어 뺀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인터파크라면 충분히 대체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던데 인터파크 G마켓이 원래 인터파크가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봤더니 지금 인터파크가 G마켓을 그러니까 갖고 있을 때 취득할 때 원가가 27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얘기인가 재미로 하는 거예요. 27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베이에 팔았거든요. 팔 가격이 4,700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남겨먹으니까 이런 그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그 유통 플랫폼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애들이 아닌가. 이렇게 한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네.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도 인터파크 상처 말씀드렸다시피 첫 매매했던 종목이 인터파크. 2000년도에. 인터파크 오늘 또 반등 살짝 나왔네요. 지지받고 반등. 이런 차트도 좋아하는데 저는 또. 같은 섹터 들어왔으니까는 하나투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투어 빠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브로드밴드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수익 실현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한 템포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저는 오히려 KT에 좀 기대를 보고 있어요. KT가 있기 때문에 통신은 우리가 네 종목밖에 없는 통신을 두 종목이나 갖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KT 쪽 지금 하나 들고 가면은 KT 놔두고 SK 브로드밴드 빼고 SK 브로드밴드를 빼고 IPTV의 강자 KT를 KT로 가자라고 좀 보고요. 광고가 하도 많이 나. 두 배 좀 낮죠. 그리고 아예 새로운 섹터로 하나 진입을 시킬까 합니다. 어떤 거죠? 현대제철을 넣을까 합니다. 저희가 철강 쪽을 누차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철강은 저희가 한 7월 초부터 팔던 걸로 해도 사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스코도 있고 요새 구리값 관련 풍산도 있고 고려와인도 괜찮은데 자 그래도 현대제철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현대제철로
저희가 또 다른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제철 그러면 어떤 거 빼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SK 브로드밴드가 빠지고 현대제철 빠지고 현대제철이 그 자리 현대제철이 가는 이 자리 좋아요. 현대제철이 괜찮죠. SK 브로드밴드 자리 좋은 자리라서 충분히 보니까 철강 가격이 최소 10월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지금 공급 재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중국에 아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재고도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철강 가격도 지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약간 선진국 규모로 해가지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에서 철강을 많이 쓰지 않을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강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의 철 스크랩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브로는 빼고 현대제철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현대차 파업할 때 얘네도 같이 하면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뭐 인터넷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금속노조 쪽에 들어가면은 사실 얘네들도 지금 영향이 좀 있긴 근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악재에 한번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악재냐면 현대제철도 물론 지금 인단협이 있고 이 악재가 하나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악재가 좀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전력난으로 인해서 그 지금 제강 쪽 지금 전력을 상당히 많이 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철소 하나가 대도시 한 6개 정도 전기를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그런데 이 악재는 이제 거의 더위가 끝나가면서 좀 거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인담협이 하나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인담협이 있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현대차 빼고 나서 다시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현대차를 좀 다시 후보 주제에 넣는 건 어떤지 그건 어떠세요? 뭐 2군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2군에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 좀 빠른 것 같고 저는 일단 파업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내일부터 파업이잖아요. 내일부터 파업이니까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한번 논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대차 아예 지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지금 3종목을 뺐는데요. 또 뺄 게 아직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지만 좀 몇 종목 정도 좀 보이긴 하는데. 또 뺄 게 있나요? 혹시? NC소프트.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수익률이 크게 났다가 다면. NC소프트가 지금. 그래봐야 뭐 두 자리 수익이 아니고 악재 아닌 악재였죠. 사실 뭐 외국인들의 그냥 뭐 차익 실현, 그다음에 리포터 하나가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 3분기에 대한 뭐 부진, 이게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도 수익 실현을 해도 뭐 두 자릿수의 수익 실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게임주 저희 CJNM이 또 있잖아요. CJNM이 있고 NC를 그래서 수익 실현하면서 하나투어라든지 우리 유진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손실 보전을 좀 하면 또 그건 맥락에서 또 손실 또 청취자분들께 손실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좋은 종목이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요. NC소프트 빠진 자리에는 어떤 종목 넣을까요? 근데 좀 엔터 쪽에 전 종목이 하나 있었으면 하긴 한데 혹시 뭐 종목 요즘 엔터를 안 봐가지고 좀 엔터 쪽에 제가 생각해놓은 게 YG 어떨까요? 제가 빅뱅을 좋아해요. 그래요? 빅뱅을 좋아해요? 나이와 YG 엔터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그래요? YG? 그러니까 YG가 제가 알기로 11월이랑 10월에 보이그룹이랑 걸그룹이 하나씩 데뷔를 한대요. 그렇네요. 맞네요. 그 보이그룹 이름이 뭐 위너인가 뭐 있죠? 이름이 위너고 8월 중순부터 A팀 그리고 B팀이 TV에서 경쟁하는 게 방영이 될 건데 시청자 투표에서 이기는 팀이 데뷔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재밌는 시스템이 좀 이거 시스템이 이거 토너먼트 플레이도 아니고 떨어지면 집에 되게 못하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SM으로 가야 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 쪽 사업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화장품 쪽도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지분은 지금 매입을 했죠. YG 쪽에서 좀 잡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신사업 쪽에 지금 투자를 뭐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다졌다. 그러니까 지금 YG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검색을 하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그 정보 소스가 있는 걸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 건데, 보니까 맞네요.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이 나오는데 보이그룹 같은 경우가 조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 두 팀이 붙는데 한 팀이 20세, 평균 나이가 20세, 한 팀이 평균 나이 17세. 네, A팀이 20세인가요, 그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붙긴 하는데, 이거를 투표로 결정하네요, 마지막에. 네. 상당히 좀 획기적인 방식이에요. 이게도 좀 잔혹합니다. 그 시청자 투표면 문자 투표 뭐 슈퍼스타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포뱅크 다시 사야 되나? 뭐 약간 하여튼 약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가도 보니까 많이 바닥으로 많이 떨어졌었네요. 많이 내려와 있었던 상태네요. 제가 봤을 때 매수하는데 부담 없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종목 잘 보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상당히 좀 땡깁니다. 확실히. 왜냐면 보통 이런 그룹들 나오면은,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는 그룹에서 히트하는, 거의 좀 히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빅뱅 이후로 지금 보이그룹이 없었죠.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초반에 좀 매출이 좀 몰리는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데뷔하고 바로는 좀 매출이 안 붙어도 한 1, 2년 지나면 매출이 그때부터 막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이클을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예, 그리고 걸그룹도 지금 누구죠? 21 이후에 없었고 해서 좀 기대가 돼요. YG가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또 여기 찾아보니까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네요. GD 월드 투어 콘서트 일본 활동을 제외한 실적만. 이 실적도 2분기 실적에 GD의 그 월드 투어 콘서트 중에 일본 활동은 빠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나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주가는 PER로 보면 제가 지금 암산으로 지금 대충 해보는데 한 18배, 한 20배, 뭐 조금 25배, 뭐 이 사이 거 같거든요. 20에서 그럼 25배.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제 평균으로 어느 정도 되죠? 보통 30배에서 25배, 30배 거래되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좀 떨어져 있는 편이죠. 부담 없네요. 예,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한번 오세라 연구원에 YG 한번 넣어보자 한번. 예. 그러면 NC 강력히 땡깁니다 저는. 빠지는 자리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NC 자리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세라 연구원님이 종목을 하나를 이거 지켜보겠어요. 이거. 그때는 이게 오세라 연구원님이 그냥 단순히 한 건 아닌 것 같고, 저 봤을 때는 좀 이것저것 또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 말고는 크게 하긴 엔터 쪽엔 특별히 종목이 없죠. 사실 이거는. 그렇다고 카지노 하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카지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도 또 뭐 빠질 것 같네. 그럼 NC도 빠지는 걸로. 네, NC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수익 실현하는 걸로. 네. 화일약품은 어떻게 할까요? 화일약. 종근당이 있으니까. 네, 화일도 들어올 종목이 하나 뭐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딱히 들어올 만한 종목은 없네요. 딱히 들어오는 거 아니죠? 일단 화일은 다음 시간에 좀 결정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오늘 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종목들 중에 코나이랑 AP 시스템을 좀 보는 건 어떤가? 코나이랑 AP 시스템. 그다음 일진 디스플. 지난번에 일진 디스플 얘기했었잖아요. 네, 일진 디스플이 후보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후보에 있으니까 일진 디스플 후보에 있으니까 빼고. 그 원익 IPS는 했고 AP 시스템은 코나이 이 종목은 후보 종목에 좀 넣어보는 건 어떠신가? 이런 코나이 같은 경우가 중국 그 스마트 카드 관련 이슈인데 중국 스마트 카드가 이게 어떤 거죠? 스마트 카드? IC 카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봤을 때는 한 보통 한 몇 억 장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중국은 몇십억 장이에요. 이걸 교체하려면. 교체하려면 몇십억 장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딱 세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 하나가 코나이거든요. 코나이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거 응용대 관련 그 사업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가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나이는 후보 종목으로 한번 넣는 게 제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특별히 농업 쪽에서 농우바이오 어떻게 할지 그냥 놔두는 게 좋나요? 농우바이오. 그러니까 농우바이오가 있었네요. 농우바이오는 빼보는 것, 전 농우바이오 빼는 게 어떤가 좀. 농우바이오 큰 악재는 없습니다. 큰 악재는 없는데 기관들 참여율들이 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모바이오 빼고 그럼 그 자리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노모바이오 좀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큰 추세에서는 뭐 사실 뭐 차익 실현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저희도 이거 차익 실현 저도 차익 실현 갑자기 이제 노모바이오 매출이나 얘기는 계속 들었었잖아요. 너무 지지부진하고. 네, 노모바이오가 빠지면 노모바이오를 좀 대체할 만한 종목으로 하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으로 보시는지. 좀 아쉬운 게 이차전지 쪽이 조금 우리가 SDI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후보에도 없고 지금 일찍 너무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것 종목이라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은 P&E 솔루션 같은 경우야 뭐 저희가 그 메이저 팀에서 밥TV에 이제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나 뭐 제이슨 전문가님이나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긴 한데 약간 급해요. 제가 볼 때 약간 급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후보에 그러면 PA 솔루션이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후보에서 일진 머티리얼 빼고 빼고 일진 머티리얼 소재 쪽을 좀 PNT가 있기 때문에 좀 빼고 PA 솔루션은 좀 그러면 후보에 좀 넣고 그럼 노모바이오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AP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도 AP 시스템 노모바이오 자리에 OLED 장비 주고 이쪽을 빼면 농업 쪽을 뺀다고 하면 사실은 노모바이오 대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코나이는 어떤가요? 코나이도 사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좀 깎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사실 뭐 에피시스템 실적도 지금 나왔는데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이제 하반기에 이것도 하반기에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OLED 장비주거든요. 그러니까 OLED 장비가 저희가 하나도 없네요. 네, 장비주가 없습니다. 원익 IPS가 조금 하죠. 조금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하는 OLED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도 AP 시스템이 좀 괜찮죠. 루멘스도 우리 홀딩인가 루멘스 서울 반도체를 보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근데 루멘스 저번 시간에 1% 좀 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4%가 넘었네요. 네, 좀 지켜볼까요 그러면? 루멘스는 서울 반도체 실적이 원인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반대로 그 AP 시스템을 바꾸는 걸 찬성하시나요? 노모바이오 빼고 노모바이오는 지지분분한 모습을 좀 당분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그럼 노모바이오는 AP 시스템으로. 갑자기 AP 시스템이.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는 면에서. 예전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특허권 관련해서. 한번 소송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폭락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때 수주받은 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수주받은 게 어마어마했는데 폭락을 했는데 그 뒤로 폭등을 했거든요, 바로. 아무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난 뒤로.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이제 잠깐 쉬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장비주로서 좀 어느 정도, 이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SFA가 장비주 뭐 대장이긴 한데 얘는 사는 사업이 여러 가지라서 AP 시스템이 OLED로 집중한다면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후안 칼로스박 연구원님도 혹시 괜찮은 종목 있으신가요? 후보 리그에라도. 일단 후보에 저는 사실 오스틴 플러스에서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인터파크도 아까 해서 하나 올렸고 후보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좀 자료 조사가 덜 돼서 허접하게 말씀드리면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저희는 허접했나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 조사를 더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종목이 교체가 됐네요. 첫 번째로 SK브로드밴드가 현대제철로 됐고, 하나투어가 인터파크로 교체가 됐고요. 노모바이오는 AP시스템으로 교체가 됐고, NC소프트는 YG엔터테인먼트로, 그리고 유진테크는 원익 IPS로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뷰옥스도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주도주에 좀 요즘 빠진 게 좀 있는데 손실이 나서 빠진 게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그 삼성 SDI 같은 이런 주도주는 저희가 또 안 놓치고 있다는 점. 이 점 저는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수익률 격차를 다시 또 벌리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오랫동안 좀 격차가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도망가야죠, 빨리빨리. 네, 이렇게 해서 주도주 20선 바뀐 것까지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생생 증시 일정 들어볼게요. 네, 목요일까지 있는 일정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도 이건 좋중요한 거라.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네, 8월 21일 수요일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아까도 제이슨 전무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적 완화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주간 기준으로 6주 동안 오르다가 지금 2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방, 어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공개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20일 목요일부터 3일 동안 잭슨 홀 컨퍼런스. 이 잭슨이 마이클 잭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없죠. 캔자시티 살짝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두 차례 2010년도랑 2012년도에 양적 완화 얘기가 여기서 요 장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버닝킥 양반이 안 갔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갑자기 확 김새했죠. 네, 그래도 우리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날입니다. 22일 우리 장중에 이제 그 HSBC 제조업 PMI 8월인데 8월이 아직 안 끝났는데 나오는 건 예비치가 미리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치가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가 되니까 저번 달에는 이 제조업 PMI가 나라 국가통계국권 50을 넘었고 HSBC는 50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 유로존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유로존 그 PMI도 목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요것들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예요? 짧게 해도 될까요?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고. 네. 제가 좀 최근에 그날 지난주에 제가 휴가 갔을 때 급하게 리서치했던 종목이 사실 하이셀이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하이셀이라는 회사인데 제이슨 전문가님도 그때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전화를 제가 다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이셀이라는 종목이 여러 가지 합니다.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LED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인쇄 전자 사업부가 있어서. 근데 물론 이 회사 적자예요. 현재 적자인 상태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적 컨센서스로 봤을 때 지금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고 있거든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했고 지난주에 이제 실제로 추천도 나가고 했잖아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후보 종목에 오늘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등해서 또 못 올리고 있는데 저는 다음 목요일날 후보 종목에 한번 다시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하이셀 다음 목요일에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실제 곧 발표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얘기 드리려고 지난 일부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거 깜빡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BMS 스타뉴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또 자료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밥TV, 메이저TV, 슈원의해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